정통 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제78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인치유학 신비의 동이 침뜸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7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자골신경통에 대한 좋은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골신경통, 일반적으로 허리에서 다리, 특히 발바닥으로 퍼지는 통증을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자골신경통은 신경통의 통 중에서 가장 아프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장년에도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발이 많고 귀찮고 괴로운 병입니다. 직접 생명에 위험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상에서 고통을 주고 노동력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질병입니다. 자골신경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고 척수, 당뇨병, 빈혈, 임신, 난소 종양, 자궁 및 주위염증, 방광질환, 히스테리, 좌상, 감기, 과로, 치질, 상습, 변비, 알코올 중독 등의 원인이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골신경통이나 그 뿌리가 신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주행 경로가 어떤 것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외상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일어납니다. 특히 근성이라고 하여 척추골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변형이나 탈출로 신경근을 압박하는 헤르니아의 증상 또는 유착 등으로 흔히 일어납니다. 또한 전신적인 병에 의하여 들면 당뇨, 알코올, 신경음과 같은 원인으로 경로 방해가 된 경우 원인이 요법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는 통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 침뜸으로 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말인 문진과 술자의 두뇌의 끝인 손끝을 써서 만지는 절진을 빼놓으면 병을 알 수가 없으며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알고 말하는 자각증에 의한 증후군, 주정이 된다. 때로는 자발통만이 유일한 증상인 경우도 있다. 자발통의 성질은 안정시에도 찌르는 것 같고 끊어놓은 것 같으며 찢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것부터 운동할 때만 통통이 지속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소 정감은 보이지만 중압감은 대다수 지속적이며 3차 신경통과 같이 뚜렷한 간헐성 통통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기계에 의하여 진찰해 보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친구사들은 두뇌의 끝인 손으로 만져서 병의 뿌리를 찾아내므로 엄지와 차지로 척추 양쪽을 가볍게 또는 중압으로 눌러내려가면 나타나는 감이 있다. 바로 이곳이 이상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너무 심한 지각장애, 척수종양, 카리에스에 의한 압박성 척수염, 척수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일 때이다. 이와 같은 것은 신경통이라 하기보다는 신경염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골신경통이 가장 많은 것 중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등, 새끼발가락에서 하태 후 외측에 나타나는 것은 제5추와 성골관의 것이다. 이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자골신경통이고, 두 번째, 발등 엄지발가락 쪽에서 하태전 외축에 나타나는 것은 제4, 5 추간의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좌골신경통이고, 세 번째는 하태전 내측 나타나는 것은 제3, 4 요추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침뜸의학적으로 본 좌골신경통, 동양의학, 특히 침뜸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저희 경험에 의하면 좌골신경통이 되기 전에 요통이었다. 처음 요통이 생긴 후 재차, 3차 재발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요통이 아닌 좌골신경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현대의학은 디스크 또는 척수막 탈출, 척수분리증, 척수염자라고 말할 뿐이고 왜냐고 하는 원인은 모른다. 그러나 동양의학적으로는 원인이 신의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척수막 탈출은 한쪽이 허하여 힘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탈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치료법, 족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기해혈, 관원혈, 천추혈, 신유혈, 요양관혈, 요유혈, 포항혈, 환도혈, 업문혈, 성근혈의 어느 형이든 전체적으로 뜸뜨는 것이 좋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였던 치료점으로 앞에서 말하였던 세 가지 부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것이나 앞에서 말한 전체의 치료점에 다음과 같은 것을 뿌리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치료합니다. 제1의 것은 제5 요추와 성골 사이를 원점으로 하고 이곳의 상하, 추 사이에 한 곳씩을 정하고 하태에서 양면청, 현종혈, 성산혈, 권윤혈을 더하여 뜸을 뜨고 제2의 것은 제4, 5 요추간을 원점으로 정하고 상하, 요추간 한 점씩 더하고 해계혈과 중봉혈을 더하여 뜸을 뜬다. 제3의 것은 3, 4 요추간을 원점으로 정하고 상하 요추간에 의한 한 점씩 더하고 엄능천혈과 삼원교혈을 더하여 뜸을 뜬다. 이상과 같이 선열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침으로 하는 치료점은 어떻게 선택하고 수기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는 누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뜸에 있어서 침과 마찬가지로 치료점을 정한 다음에 뜸을 크기와 장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저희 임상 경험에 의한 바를 말한다면 뜸숙은 최상의 것으로 사용하고 뜸봉의 크기는 항상 쌀알 반 크기로 하며 장수는 전체적으로 처음 일주일가량은 석장을 넘지 않으며 가장 근원이 되는 곳을 들어 제5 요추와 성골 사이의 것이라면 이곳에는 여러 장을 뜹니다. 그리하여 심한 통증이 완화되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과 같이 동등하게 지속하여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해도 6개월 이상 뜸을 해야 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뜸만을 위한 처방을 위주로 한 것이므로 침뜸을 동시에 할 때보다 몇 개의 경혈이 더 추가된 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참작하여 치열합니다. 다음 79차 방송은 좌골신경마비에 좋은 치유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우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엄지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인치유학, 생활의학, 신비의 동의침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 051-802-2501번 교육원 또는 010-3503-2627번을
연락 주시면 신비의 동의침dom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침돔 교육원에서는 우수한 강사진이 알기 쉽게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이제는 건강이 최고 행복입니다. 동의침돔을 공부하시면 나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침돔 역사는 250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팔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뜸으로 치유가 됨을 여러 환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요추, 협착증, 전립성 비대증, 당뇨에도 뜸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약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뜸을 드시면 신약의 부작용도 많이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곡보양뜸을 드시면 인체 음양호행을 바로잡아주고 피를 맑게 만들고 막힌 혈관을 뚫어서 피를 잘 흐르게 하므로 인체에 최고 좋은 치유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비의 의술 우리나라 뜸법을 많이 이용해서 전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환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 동의침돔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